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보수정당 최고의 흑역사인 총풍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진영 최고의 흑역사라면 역시 북한에 몰래 돈을 송금하면서 국가기관이 나섰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의 흑역사이고 이후 노무현과 김대중파가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수정당의 아킬레스건이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차떼기 사건과 총풍 사건입니다. 차떼기 사건은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대선 자금을 트럭에 채워 차를 통째로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고, 이전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대기업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을 비난했으나 알고 보니 자기들은 더 받아 처먹었다는 것이 밝혀져 개망신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민주진영 이해찬 같은 사람은 이 차떼기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수정당을 깔 때마다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차떼기 같은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할 수 있고 어차피 보수정당만 돈을 받아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비난의 수위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방법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설로 남은 사건이죠. 그러나 또 다른 흑역사 총풍 사건은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15대 대선, 즉 이회창과 김대중이 붙은 대선에서 대선 직전 여당 측, 즉 이회창 총재의 관계자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이 대선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북한 측 인사에게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정은은 한나라당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선거 막판에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총격을 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검찰과 안기부가 적발했고 서울지검 공안 일부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시켰죠. 즉 간단하게 대한민국 정치계 인사가 북한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 공격을 일부러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수정당의 진정한 흑역사이며 보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행위로 어떻게 보면 국가반란, 내란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행위입니다. 실제 재판은 김대중이 당선된 이후 이루어졌고 조사가 진행 중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에 강력하게 진실을 파헤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돈 받고 적에게 무기를 팔아먹었던 대만의 국민당 인사들이나 남베트남의 정치인들보다 더한 짓이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적에게 우리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이니까요. 한성기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의 적은 가장 간단하게 내부를 결속시키고 단결시킵니다. 강물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는 집권 여당에 힘이 실리기 마련입니다. 즉 강을 건너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국가에는 위기, 혼란 상황에서 대부분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풍 사건은 그런 판도를 불러일으키고자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총풍 사건은 실제 실행되질 않았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당시 김대중이 연합한 상대는 바로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었습니다. 일명 DJP 연합으로 색깔론 공격을 받던 김대중을 지지하고 보증한 사람은 대한민국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빨갱이를 때려잡던 중정부장 출신의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였죠. 이것은 당시 김대중에게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문제는 검찰 조사와 판결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 주동자 오정은은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해창에게 대선 문건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고, 김대중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대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총풍 3인방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 무력 시위를 해줄 것을 직접 제의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했으나 이것이 정치권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정당이나 정치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 아닌 각각의 개인들이 벌인 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즉 보수 정당이나 이해창 총재 본인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해창의 직접적인 지시나 당 차원의 연결고리가 증거로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법원이 총풍 3인방이 이해창 당시 대선 캠프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북한에 총을 쏴달라 제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명시하므로 엄청난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차떼기 사건과 이해창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인 병풍 사건까지 또다시 수면으로 나와 이해창은 김대중에게 패배한 뒤 대세론을 굳혔던 16대 대선에서도 노무현 당시 여당 대선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병풍 사건은 이해창이 굉장히 억울하게 당한 사건입니다. 이건 이해창 편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이때 이해창은 차떼기, 총풍 사건, 병풍 사건 중 하나만 없었어도 분명히 당선되었을 거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해창은 정치계의 콩라인으로 이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20대 대선 24만여 표차가 역대 대선 최저 표차 기록을 갈아치우기 전까지 15대 대선 39만여 표차, 16대 대선 57만여 표차, 1, 2위 대선 패자로 이해창의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이런 게 정치와 역사 그리고 인생의 재밌는 점이죠. 이해창은 대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 아마 정재계를 동시에 석권한 이명박 정도를 제외하면 따라갈 자가 없는 화려한 인생을 보낸 사람인데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어쩐지 패배자의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문제는 총풍 사건이 이해창이나 당시 한나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 3인방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대선의 패배뿐 아니라 이것은 보수정당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과 가치관에 심각한 손상을 준 국가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 요청한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총풍 사건의 판결문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무력 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3인방이 북한의 무력 시위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과 목적을 가지고 접촉을 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그들이 총을 쏴달라고 하면서 이해창이 당선된다면 북한의 대가를 약속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북한이라는 반국가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북한의 이익이 아니면 뭘까요? 또한 북한의 어떠한 행동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총풍 사건을 보수정당이 직접 개입하여 지시한 사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김대중이 무관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해창 역시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재명은 이미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것을 거론하며 보수를 공격했고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는 나경원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역시 총풍 사건의 정당답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정당도 아니고 정의당에게까지 사실 니들이 진짜 빨갱이 정당이 아니냐라고 공격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보수정당이 직접 관여했다고 드러난 사건이 아니지만 보수정당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할 수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총풍 사건입니다. 북에 공격을 해달라 요청한 실체와 증거는 입증되었지만 그 배후는 알 수 없었던 사건, 진정한 보수라면 더더욱 분노해야 하는 바로 그 사건, 총풍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